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혹은 오늘 점심 드시고 제로 탄산음료 한 캔 원샷 하셨나요? 살 안 찌니까, 당뇨 걱정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무심코 마신 이 음료 한 캔이 20년 동안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콩팥은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 우리 몸에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니까 괜찮아 라고 믿었던 그 생각이 왜 당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시한폭탄이었는지 지금부터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콩팥, 주먹 2개 크기의 이 장기. 많은 분들이 그냥 소변 만드는 기관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습니다. 콩팥이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50리터에서 180리터입니다. 숫자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시죠? 쉽게 말해 2리터짜리 생수통을 80개에서 90개씩 매일 우리 몸속에서 정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는 동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주먹 2개짜리 장기 둘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체중을 훌쩍 넘는 양의 혈액을 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몸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곤하다, 좀 붓는 것 같다, 소변이 좀 거품이 난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순간 콩팥의 여과 기능은 수십 %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은 망가진 세포를 다시 살려내지 못합니다. 한 번 잃으면 그냥 잃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콩팥, 정확하게 뭘 하는 기관일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정수기 필터입니다.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그 필터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제대로 안 걸러집니다. 냄새나고 찌꺼기가 나옵니다. 콩팥이 그 꼴이 납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칩니다. 콩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하고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신호물질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뼈가 약해지고 빈혈이 생깁니다. 이게 전부 콩팥 하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콩팥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반대도 성립한다는 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 고혈압이 다시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악순환입니다. 끊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콩팥에 아주 가느다란 여과 혈관들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처음에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발견했을 때는 이미 콩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니까 콩팥은 괜찮겠지? 오늘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듣고 나서 본인 생각이 어떠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로칼로리 탄산음료입니다. 살 안 찐다고, 당뇨 걱정 없다고 안심하고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콩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딱 2캔씩 습관처럼 마셨을 뿐인데 그걸 20년 가까이 반복한 여성들을 추적했더니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식사 때마다 1캔, 오후에 또 1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설탕은 없지만 인공 감미료와 인산이 들어있습니다. 인산은 콩팥이 반드시 걸러내야 하는 물질입니다. 매일 반복되면 필터의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정수기 필터를 한 번도 안 갈고 계속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제로 탄산음료 있는 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국에서 쉽게 사는 진통제입니다. 두통, 관절통, 생리통. 불편하면 약국 가서 진통제 사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에 들어있는 성분들,
콩팥 입장에서는 독성 물질에 가깝습니다.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콩팥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문제는 약국에서 흔히 주는 이부프로펜 계열입니다. 브루펜, 애드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팔리는 이 약, 지금 집에 있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이 성분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직접 줄입니다. 혈류가 줄면 콩팥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가끔 정해진 용량으로 드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꺼내 드시는 분들, 그게 쌓이면 콩팥이 버텨낼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혈류가 줄면 콩팥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야뇨증이 생기거나 발이 자꾸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지나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세 번째, 운동할 때 무리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건데 콩팥이 망가진다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을 갑자기 장시간 하면 근육세포가 에너지 부족으로 괴사를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혈액 속으로 쏟아집니다. 그게 콩팥으로 흘러들어가서 급격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헬스를 갓 시작했는데 소변색이 갈색이나 콜라색이 됐다는 분들,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꼭 해야 합니다. 단, 강도를 서서히 올려야 합니다. 갑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건 콩팥 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건강검진 받았는데 콩팥 수치 정상이던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이상이 발견됐다는 것,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능이 이미 절반 이상 떨어졌을 때입니다. 콩팥은 여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로 버팁니다. 그래서 수치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버티는 한계가 넘어서는 순간 수치가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그때 가서 발견하면 이미 많이 늦은 겁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기 체크입니다. 지금 본인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래 항목 중 몇 개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하나, 자고 일어나면 눈밑이나 얼굴이 부어있는 경우가 있다. 둘, 발목이나 발등이 오후에 유독 많이 붓는다. 셋,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는다. 넷, 최근 들어 피로감이 심해졌는데 딱히 이유를 모르겠다. 다섯,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다. 여섯, 이유 없이 등 옆구리 쪽이 은근히 불편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든다. 일곱, 혈압이 갑자기 오른 경험이 있다. 여덟, 오래전부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콩팥 전문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콩팥 건강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뭘 바꿔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물을 조금 더 마십시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가 기준입니다. 콩팥은 혈류가 좋아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필터가 마른 채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단, 콩팥 질환이 이미 있거나 신부전 진단을 받은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지시에 따르십시오. 둘째, 소금을 의식적으로 줄이십시오.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라면 국물, 찌개 국물, 절반만 남기십시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을 직접 압박합니다. 줄이는 것 자체가 콩팥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겁니다. 셋째, 진통제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이번 달에 진통제를 몇 번이나 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달에 10번 이상이라면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증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약으로만 덮으면 콩팥이 대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넷째, 혈압과 혈당 수치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이미 절반이 망가진 상태일 수 있다고. 그렇다고 검진 결과지를 아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작년, 재작년 결과지를 나란히 꺼내보십시오. 의사가 정상입니다 라고 넘어간 크레아티닌 수치,
해마다 조금씩 소리 없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0.1, 0.2씩 올라가는 걸 의사도 그냥 넘기고 본인도 몰랐다면 그게 바로 콩팥이 몇 년째 보내온 경고 신호입니다. 수치 하나가 정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콩팥도 그렇습니다. 절반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탄산음료, 진통제, 과한 운동. 누군가에겐 일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 검진 결과지를 다시 꺼내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한 발짝은 앞서 있는 겁니다.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도 몇 년 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 건강과 직결된 음식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오히려 더 많이 드시는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